21번 공정시험 기준입니다. 맞아야 할 것들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암기가 안 되는 것들, 암기하면 이제 너무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되는 것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 문제 나오는 것들 토대로 이런 거 정답이 이거다 라는 정도로 넘어가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21번 같은 경우엔 얘네들 전부 다 암기하시기는 사실은 워낙에 다양한 시험을 다 수행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암기하시기 너무 힘듭니다. 이거 그리고 잠깐만 꽈냈다 그러면 뭐 95%짜리를 98%로 주거나 97%로 주거나 이러한 약간의 치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래 내가 몇 번으로 해준다 뭐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베릴륨을 분석한대요. 배출가스 중에 있는 것들. 그래서 그 여과한 후에 형광광도법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여과한 후에 용액을 증발 건조시킨 다음에 이것을 연산산성으로 해가지고요 4메틸 2펜타놀을 가해가지고 얘는 이제 정답은 철을 그 중에 있는 것들을 철을 제거한 다음에 용액을 알칼리성으로 제거하는 거였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데 해설은 지금 있는 만약 교재를 참고하고 계시다면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치까지 전부 다 암기하시긴 좀 시간이 버겁죠. 22번 이런 걸 맞춰주셔야 하는데요. 화학 분석 일반 사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돼 있고 10억 분율은 ppHm입니다. 여기부터 잘못되어 있죠. 자, 만약에 이런 게 단위가 헷갈리시면 일단 먼저 기준이 되는 거 누구? ppm. 사실은 ppm 얘가 무슨 단위? 100만 분율이라고 부르는 거. 100만의 분율이래요. 그래서 10의 6승으로 표현하죠. 100만 분율. 여기서 지금 ppHm이라고 되어 있는 건 중간에 있는 H가 100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면 100이잖아요. 그게 공이 2개가 더 붙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의 8승이 됐던 것이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얘를 1000만 분율, 아니죠. 1억 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분율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ppHm이라고 한다고요. 100만에서 1000만, 그래야 2개의 단계를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부른다? 10의 8승 관계에 있는 1억 분율이라고 부른다. 지금 있는 10억 분율이라고 되어 있는 건 빌리언을 써서요. 10억 분율 하고 10의 9승에 있는 거죠. 그래서 ppB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나머지 냉수는 15도씨 이하, 온수 60에서 70도씨 말하는 거, 그 다음 열수는 100도씨였죠. 그런 것까지 전체를 잘 표기를 한 것들은 이런 건 맞춰주셔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이런 것도 황산이 1대2라고 된 건 황산이 1에다가 물 2를 조제해서 총 양이 3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만약에 얘를 화살표로 돼 있다 그러면 황산 1에 물 1을 넣어서 총 양을 2로 만들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3이 되고 2가 되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까지 체크를 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흑광 광도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최초 광의 75%가 흡수되었을 때의 흑광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흑광도는 A라고 표현을 하기로 하고 얘는 빛의 전달률의 역수로서 표현을 하기로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빛 전달률이라는 것은 IT, 초기의 강도 대비 나중의 강도, IO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IO의 IT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런데 얘는 처음의 강도니까 초기의 강도니까 100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느 곳에서 흡광이 됐으니까 이미 흡광이 된 거니까 전체 75%는 흡수가 되고 나머지 잔류하는 광이 얼마? 통과한 광이 25만 통과가 된 거죠.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서 1에 25에 100으로 나눈 값 이게 뭐다? 흡광도 A 값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이 얼마나 나와요? 0.6이 나온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3번 체크하시면 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24번 굴뚝의 배출가스 중에 브롬 화합물을 TOC한산 제2수은으로 해서 분석을 할 때에 추출할 수 있는 그 용매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13년 당시에는 CCl4 사염화탄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바뀌었습니다. 클로로포름이라고 바꿔주셔야 해요. 지금은 17년 공정시험 기준에 바뀐 내용으로서 CCl4가 아니라 클로로포름으로 해서 브롬 화합물을 TOC한산 제2수은법으로 추출할 때는 클로로포름을 사용한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4아미노 안티피린 용액과 페리시안산 칼륨 용액을 순서대로 가해서 얻어진 적색 액의 흑광도 측정은 어떤 항목의 분석 방법에 속하는가? 정답은 페놀류죠. 정답은 페놀류고 나머지는 이런 문제는 한 번씩 읽어보실 정도로 하셔야 한다는 거. 그 중에 페놀류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 혹은 4아미노 안티피린 자외선 가시분광 강도법으로 측정을 하는데 교재 저희 쪽 그 성한당 교재 참고하시는 분들이라면 교재에 해석 맨 밑에 보시면 10리터인 경우, 그러니까 이 방법은 시료가스를 채취량이 10리터인 경우 시료 중 페놀류의 농도가 1에서부터 20 볼륨 퍼 볼륨 ppm 범위의 분석에 적합하다라고 돼 있죠. 그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1에서 20 볼륨 퍼 볼륨 ppm이라고 돼 있는 걸 0.3 20 볼륨 퍼 볼륨 ppm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17년도에 바뀐 것에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체크하셔 두셔야 하고 해설이 그렇게 돼 있는 걸 바꿔두셔야 한다는 거죠. 자, 26번 배출가스 중에 비소화합물의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2번 pH 5에서 6이라고 돼 있는데 pH 1에서 메틸 비소화합물에 의해 생성된 메틸 수소화 비소 착물은 스티빈을 첨가하여 영향을 줄일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6번에 되어 있는 거 정량 범위는 2에서 10 마이크로미터가 마이크로그램이 그리고 정밀도는 2에서 10%라고 되어 있는 게 이 당시에는 정답이 될 수 있었어요. 옳은 것이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0.007에서 0.01 ppm, 검출 한계가 0.0023 ppm, 정밀도는 10% 이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옳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2019년에 있는 기출문제들은 이 수치가 나오지 않고 이 수치가 나올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7번. 이런 거 맞춰주셔야죠. 다음은 링겔만 매연 농도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기에 보통 가로 14에서 세로 20cm의 백상지, 그러니까 도화지 같은 거에다가 각각 얼만큼의 전폭의 격자형의 흑선을 그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만약에 농도가 먼지 농도니까요. 그게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지금 있는 대기에서 배출되는 먼지 농도가 진합니다 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거죠. 그럴 때 각각 얼마의 전폭의 격자형 흑자를 쓴대요. 밑에 단위를 보니까 단위가 아니라 수치를 보니까 0.2468, 0, 1.0, 2.3, 377, 5.5mm, 1.5, 3.2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거 외우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상지에 우리는 뭘 기준으로? 백상지의 기준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죠. 백상지 기준으로 109는 109니까 9.0은 땡7이죠. 땡7이니까 7.7이 63빌딩 6.3에 3호합니다. 4.5죠. 109 땡7이가 63빌딩을 3호합니다 라고 하면 그거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지금 있는 거 0은 처음에 있는 거니까 오염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냥 0. 그리고 선을 하나 1mm짜리를 그으면 그때부터 먼지 농도를 책정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1일이 됐다는 건 검정색 선을 그렸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나머지 흰색 선이 얼마큼 남아있어? 9.0만큼 남아있는 거죠. 미리미리만큼 9mm. 그 다음에 2.3이 채워지면 7.7이 남죠. 그 다음에 3.7을 채우면 6.3이 남고 5.5를 채우면 4.5가 남으니까 우리는 뭐만 알고 계시면 돼? 109 땡7이 63빌딩을 3호합니다 라는 거 하나 알고 계시면 요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찾아내실 수 있다는 거. 정답 그래서 2번 하시면 되는 문제였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다시 해드려 봅니다. 흑선의 폭을 점점 채워나가면서 그럴 때 농도의 기준이 몇 도라고 돼 있는 것들을 산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기준을 하여? 백선의 폭을 기준으로 해서 109 땡7이 63빌딩을 3호합니다 라고 하면 반대 것들을 도출해내기가 쉽다라는 거죠. 28번 페놀 디술펀산법의 질소산화물 농도 측정하는 거 단위 뭐로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미리리터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10의 6승에 그 다음에 N이 뭐를 의미합니까? 분석용 시료 용액의 희석 배수, 그 다음에 검량선에서 구한 질소산화물 미리리터라고 돼 있는 거, 요거 두 개를 하니까 10의 6승 그 다음에 N과 V, 그리고 건조 시료가스량이죠. VS 시료가스 채취량이 얼마만큼 돼 있는 거
로 해서 10의 6승 MVA vs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밀리리터라고 돼 있기 때문에 10의 6승으로 해둔 거고요. 원래는 공정시험 기준에는 얘가 단위가 마이크로 리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의 6승을 한 것이지 마이크로 리터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 10의 3승, 그러니까 1000으로만 해야지 된다는 거 체크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29번 질소산화물을 페널 디술펀산법으로 분석할 때 사용하는 흡수액으로 옳은 것. 일단 질소산화물이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흡수액에는 증류수가 꼭꼭 들어가요. 그래서 이 중에 증류수 쓰는 거 뭐? 페널 디술펀산법, 증류수. 그렇죠? 지금 아세틸아센톤, 그 다음에 크로모트로핀산법, 이거 둘 다 뭐 할 때 쓰는 거죠? 포르말데하이드 흡수액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질산암모늄 황산, 얘는 벤젠. 그리고 3번하고 4번은 포말데하이드 할 때 하는 거. 그래서 황산, 과산화수소, 증류수 섞고 하는 것이 페널 디술판선법인 거고,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 분석할 때 그거 있죠? 아연 환원 나프틸렌 나프틸렌인가요? 나프텔인가요? 나프틸, 에틸렌 환원법. 얘 쓸 때는 흡수액을 증류수로 쓰는 거였죠. 네, 그거 하나만 기억해 두신다는 거. 그래서 질소산화물은 페널 디설펀산법이라거나 아연 환원 나프틸 에틸렌 환원법 쓸 때 증류수가 꼭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정답 찾기가 용이합니다.